경상북도의 작은 시골 마을, 68세 김순자는 15년 전 사라진 아들을 기다리며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선영과 함께 지내고 있지만 아들 이야기만 나오면 왠지 모를 차가운 반응을 보이는 것이 늘 신경 쓰였죠. 그런데 어느 봄날 순자가 텃밭을 가꾸다가 몇 년째 아무것도 심지 않은 그 구석진 자리에서 충격적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흙 속에서 나온 하얀 뼈 조각과 낡은 헝겊, 그리고 그 순간 순자의 등골을 타고 흐른 섬뜩한 예감. 이게 뭐야? 사람 뼈? 설마 이게. 15년간 숨겨진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과연 이 조용한 시골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사연 시작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께도 좋은 일이 찾아올 거예요. 경상북도 영천의 작은 시골 마을, 봄바람이 살살 불어오는 4월의 오후입니다. 68세의 김순자는 마당에서 빨래를 걷고 있었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개어 담으면서도 시선은 자꾸만 대문 너머 마을 어귀 쪽으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안 오는구나.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한숨을 깊게 내쉽니다. 15년 전 20살의 나이에 집을 나간 아들 민수의 소식은 여전히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며느리 이선영과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순자를 순자 어머니라 부르며 안쓰럽게 바라봅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홀로 아들을 키워냈는데 그 아들마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렸으니까요. 게다가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순자의 마음은 날로 공허해져만 갔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문득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며느리 선영이 시장 보따리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43세 선영은 여전히 단정하고 깔끔한 모습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시어머니를 잘 돌보는 효부로 소문이 났지만 순자는 왠지 모를 거리감을 느꼈습니다. 고생했구나. 뭐 좋은 거라도 샀나? 순자가 며느리에게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네. 어머니 좋아하시는 명태 사왔어요. 저녁에 졸여드릴게요. 선영의 대답은 늘 그랬듯 정중하지만 어딘가 차가웠습니다. 순자는 며느리의 얼굴을 유심히 들여다봤습니다. 예전에는 활짝 웃으며 시어머니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는데 언제부터인가 선영의 웃음에는 온기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선영아, 민수 소식은 여전히 없지? 순자의 물음에 선영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짧은 침묵 후 선영은 고개를 돌리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 이제 그만하세요. 15년이나 지났잖아요. 선영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도 내 아들인데 어디서 뭘 하고 사는지. 순자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어머니, 선영의 목소리가 갑자기 날카로워졌습니다. 순자는 깜짝 놀라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죄송해요. 그냥 너무 오랫동안 같은 이야기만 반복하시니까. 선영은 서둘러 말을 바꿨지만 순자는 며느리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감정을 읽었습니다. 두려움 같은, 아니면 죄책감 같은 무언가였습니다. 저녁이 되자 두 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선영이 끓인 명태조림은 맛있었지만 순자의 입맛은 없었습니다. 식사 내내 선영은 말이 없었고 순자도 무엇인가 물어보고 싶었지만 입을 열기가 어려웠습니다. 어머니, 내일은 일찍 나가야 해요. 친정어머니 병원 모시고 가야 해서. 선영이 그릇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혼자 있을게. 걱정 말고 다녀와.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마음속에는 어떤 의문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반응, 민수 이야기만 나오면 피하려는 모습,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텃밭을 바라보며 옛 추억에 잠겼습니다. 민수가 어렸을 때는 저 텃밭에서 함께 배추며 물을 심고 가꾸곤 했는데 지금은 선영이 혼자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텃밭 한쪽 모서리 부분만큼은 몇 년째 아무것도 심지 않고 그냥 놔두고 있었습니다. 왜 저기만 비워두고 있을까? 순자의 머릿속에 작은 의문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은 땅 한 평이라도 아껴서 뭔가 심는 게 당연한데 선영은 유독 그 자리만큼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선영은 약속대로 친정 쪽으로 떠났습니다. 순자는 혼자 남은 집에서 차를 끓여 마시며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따스한 봄 햇살이 텃밭을 비추고 있었고
새싹들이 파릇파릇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그 한쪽 구석만은 아무것도 자라지 않은 채 황량하게 비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나간 지 1시간쯤 지났을까요? 순자는 찻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왠지 그 텃밭 구석이 더욱 신경 쓰였습니다. 15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살펴본 적이 없었는데 이상하게도 오늘은 자꾸만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는 가운데 순자는 호미 하나를 들고 텃밭으로 향했습니다. 선영이 가꾸고 있는 다른 부분들은 이미 상추며 쑥갓이 파릇파릇 올라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쪽 구석만큼은 여전히 아무것도 없이 그냥 흙덩어리만 보였습니다. 순자는 그 자리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흙을 만져보니 다른 곳과는 달리 왠지 모르게 부드러웠습니다. 마치 누군가 계속해서 파고묻기를 반복한 것처럼 말이죠.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호미로 살짝 긁어봤습니다. 첫 번째 호미질에서는 별다른 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범한 흙덩어리들만 보일 뿐이었죠. 하지만 조금 더 깊이 파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뭔가 이 자리에 숨겨진 비밀이 있을 것 같은 직감이 들었거든요. 두 번째, 세 번째 호미질을 하면서 점점 더 깊이 파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호미 끝에 뭔가 딱딱한 것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는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더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내자 낡고 누런 헝겊 조각이 보였습니다. 그 헝겊은 오랫동안 땅 속에 묻혀 있었던 것 같아 보였습니다. 순자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그 헝겊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헝겊 아래에서 하얀 뭔가가 드러났습니다. 이게 뭐야? 순자는 숨을 헐떡이며 그것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분명히 뼈 같아 보였습니다. 사람의 뼈 말이죠. 순자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잠깐, 이건 혹시 순자의 머릿속에 끔찍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15년 전 사라진 아들 민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무언가 심각한 표정으로 집을 나섰었죠. 그리고 그 이후로 한 번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급히 흙을 다시 덮었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끔찍한 일이 자신의 집 텃밭에서 벌어질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의자에 주저앉은 순자는 한동안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방금 본 것이 정말 뼈가 맞는지, 그리고 만약 그것이 정말 사람의 뼈라면 누구의 것인지,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어지럽게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상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민수가 사라진 그날 밤, 선영이 늦게까지 집에 없었다는 건 말이죠. 당시에는 친구들과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고 온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날 선영의 모습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그날 새벽에 들어온 선영은 옷에 흙이 묻어 있었고 손톱 사이에도 검은 것들이 끼어 있었습니다. 그때는 단순히 넘어져서 그런 줄 알았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순자는 벌떡 일어나 다시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텃밭의 그 구석이 더욱 수상하게 보였습니다. 선영이 왜 그 자리만큼은 절대 건드리지 않았는지, 왜 그 자리에만 아무것도 심지 않았는지 이제야 그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마을 이장 할아버지가 지나가다 들렀습니다. 순자는 평소보다 더욱 조심스럽게 15년 전 일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이장님, 15년 전에 우리 민수가 사라진 그날 밤, 혹시 뭔가 이상한 일은 없었나요? 순자의 질문에 이장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날 밤 말이지. 이상하게도 마을 개들이 계속 짖어댔어. 뭔가 불안한 기운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장의 말을 들은 순자는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이장이 돌아간 후 순자는 혼자 남아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만약 정말로 그 뼈가 민수의 것이라면, 그리고 선영이 그 사실을 알고 있다면 도대체 15년 전 그날 밤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저녁이 되어도 선영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홀로 저녁을 먹으며 계속해서 그 뼈 조각을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누구에게 말해야 할지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잔 순자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보니 선영은 아직 돌아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자세히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 말이죠. 하지만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순자는 마을에서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바로 이웃집에 사는 박정호 할아버지였습니다.
정호는 젊은 시절 경찰서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어서 이런 일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침 일찍 정호의 집을 찾아간 순자는 조심스럽게 어제 있었던 일을 털어놨습니다. 정호는 순자의 이야기를 듣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순자 어멈, 이건 장난이 아니네요. 정말 사람 뼈가 맞다면 당장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호의 말에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좀 더 확실히 확인해보고 싶어요. 혹시 제가 잘못 본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순자의 부탁에 정우는 함께 텃밭으로 향했습니다. 두 사람이 그 자리에 도착했을 때 어제 순자가 다시 덮어둔 흙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정우는 조심스럽게 호미로 흙을 걷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경험이 있어서인지 손놀림이 매우 신중했습니다. 잠깐만요. 정호가 갑자기 손을 멈췄습니다. 흙 속에서 또 다른 뼈 조각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큰 것이었습니다. 이건 분명히 사람 뼈입니다. 정호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순자는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정말로 자신의 텃밭에 사람이 묻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흙을 더 걷어내자 낡은 운동화 한 짝이 나왔습니다. 순자는 그 운동화를 보는 순간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민수 것이에요. 순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15년 전 민수가 신고 나갔던 바로 그 운동화였습니다. 파란색 줄이 그어진 하얀 운동화, 왼쪽 끝부분에 작은 구멍이 뚫려 있는 그 운동화를 순자는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정호도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순자에게는 더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만약 정말 민수가 이곳에 묻혀 있다면 도대체 누가 그런 일을 저질렀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 자신의 집 텃밭에 묻었을까요? 정호는 순자를 진정시키며 말했습니다. 일단 경찰이 와서 정식으로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기다려봅시다. 하지만 순자의 머릿속에는 계속해서 15년 전 그날 밤의 기억들이 되살아났습니다. 민수가 집을 나서기 전에 했던 말들, 선영의 이상한 행동들, 그리고 그날 밤 늦게까지 돌아오지 않았던 며느리의 모습들이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한 것은 1시간 후였습니다. 젊은 경찰관과 나이 든 형사 한 명이 함께 왔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어제부터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형사는 현장을 꼼꼼히 살펴본 후 말했습니다. 일단 감식반을 불러서 정밀 조사를 해봐야겠습니다. 며칠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 기다려주세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정말로 민수가 이곳에 묻혀 있다면 지난 15년 동안 자신은 아들의 무덤 위에서 생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숨기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며느리와 함께 말이죠. 오후가 되어서야 선영이 돌아왔습니다. 순자는 며느리를 보는 순간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평소와 똑같이 인사를 건네는 선영이지만 왠지 모르게 다르게 보였습니다. 어머니, 어제는 잘 주무셨어요? 선영의 질문에 순자는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잘 잤다. 선영아, 너는 친정어머니 상태가 어떻더냐? 순자는 일단 평범하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많이 좋아지셨어요. 며칠 더 입원하시겠지만 큰 문제는 없으실 것 같아요. 선영의 대답은 평소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며느리의 눈빛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혹시 뭔가 숨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죄책감 같은 것이 느껴지는 것은 아닌지 말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선영은 너무나 평온해 보였습니다. 저녁 식사 때까지도 순자는 텃밭에서 일어난 일을 선영에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혹시 선영이 정말로 그 일과 관련이 있다면 성급하게 말했다가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품고 있던 의문들이 하나씩 풀려가는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더 큰 미스터리가 생겨나는 것 같았습니다. 이틀 후, 경찰 감식반이 와서 본격적인 발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멀찍이 떨어져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모여들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15년 만에 순자네 집에서 벌어진 이 충격적인 사건은 작은 마을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선영은 경찰이 온 것을 보고 처음에는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곧 평정을 되찾고 순자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경찰이 왜 왔어요?
무슨 일이라도 있나요? 선영의 목소리에는 진짜 모르는 것 같은 톤이 섞여 있었습니다. 순자는 며느리의 반응을 유심히 관찰하며 대답했습니다. 텃밭에서 이상한 게 나왔다. 선영아, 너 혹시 그 자리에 대해 아는 게 있나? 무슨 말씀이세요? 어떤 자리요? 선영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며느리의 눈빛에서 순간적으로 스쳐가는 불안함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구석 자리 말이야. 내가 몇 년째 아무것도 안 심고 그냥 놔두던 그 자리. 순자의 질문에 선영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아, 그 자리요? 거기는 땅이 좀 안 좋아서 그냥 놔뒀어요. 매번 뭘 심어도 잘 안 자라더라고요. 선영의 대답은 그럴듯했지만 순자에게는 뭔가 억지스럽게 들렸습니다. 그날 오후 감식반에서 중요한 발견을 했습니다. 흙 속에서 나온 것은 운동화뿐만 아니라 낡은 지갑도 있었습니다. 그 지갑 안에는 물에 젖어 흐릿해진 신분증이 들어 있었는데 사진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이름 부분은 선명했습니다. 김민수. 순자는 그 신분증을 보는 순간 주저앉았습니다. 정말로 자신의 아들이 15년 동안 집 텃밭에 묻혀 있었던 것입니다. 이웃집 정호가 순자를 부축하며 위로했습니다. 순자 어멈, 진정하세요. 이제라도 민수를 찾았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해야죠. 정호의 말이 위로가 되었지만 순자의 마음속에는 더 큰 의문이 생겨났습니다. 도대체 누가 민수를 죽였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 우리 집 텃밭에 묻었을까요? 순자의 질문에 정호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담당 형사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부인, 15년 전 민수 씨가 사라진 그날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작은 단서라도 놓칠 수 없거든요.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15년 전 그날 밤을 회상했습니다. 민수는 저녁 먹고 나서 밖으로 나갔어요. 뭔가 심각한 표정이었는데 그때 무슨 고민이 있다고 했었거든요. 무슨 고민이었나요? 형사가 메모를 하며 물었습니다. 돈 문제였던 것 같아요. 친구한테 빌려준 돈을 못 받아서 아니면 누군가한테 빚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순자는 기억을 더듬어가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며느리 되시는 분은 어디 계셨나요? 형사의 질문에 순자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선영이는 친구들과 만나러 나갔다고 했어요. 늦게 들어왔는데 새벽 2시쯤이었나? 순자의 대답을 들은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분과도 이야기해봐야겠군요. 지금 어디 계신가요? 형사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저기 있어요. 순자가 가리킨 곳에는 선영이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형사가 선영을 불렀고 선영은 조금 긴장한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15년 전 민수 씨가 사라진 그날 밤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날 어디서 뭘 하고 계셨나요? 형사의 질문에 선영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친구들과 만나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시댁일로 스트레스가 많았거든요. 늦게까지 수다 떨다가 들어왔죠. 선영의 대답은 순자가 말한 것과 일치했습니다. 친구들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요? 확인차 연락드려보고 싶어서요. 형사의 요청에 선영은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15년 전 일인데 연락처가 남아있을지 모르겠어요. 찾아보고 알려드릴게요. 선영의 대답에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순자와 선영은 각자 복잡한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서로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충격적이에요. 15년 동안 민수가 집에 있었다니. 선영이 먼저 침묵을 깼습니다. 하지만 순자에게는 선영의 말이 진심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선영아,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15년 동안 그 자리를 건드리지 않은 이유가 정말 땅이 안 좋아서였어? 순자의 직접적인 질문에 선영은 움찔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설마 제가 뭔가 숨기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선영의 목소리에 약간의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그저 궁금할 뿐이야. 순자는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선영이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날 밤, 순자는 침실에서 뒤척였습니다. 선영의 방에서도 계속 뭔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 선영도 잠을 못 이루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 2시쯤 순자는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창문 너머로 이상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선영이 텃밭 근처에서 뭔가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손전등을 비추며 땅을 들여다보는 모습이 매우 불안해 보였습니다.
순자는 숨을 죽이고 선영의 행동을 지켜봤습니다. 선영은 몇 분 동안 그 자리를 서성거리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모습을 본 순자는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선영이 분명히 뭔가 알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다음날 아침, 순자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이 상황을 그냥 둘 수는 없었습니다. 선영의 수상한 행동들, 15년 동안 숨겨온 비밀들, 이제는 진실을 밝혀야 할 때였습니다. 선영이 아침 준비를 하러 부엌에 간 사이, 순자는 조용히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제 왔던 형사에게 직접 연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형사님, 저 순자입니다. 말씀드릴 게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순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결의에 차 있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어떤 일이신가요? 형사의 음성이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며느리가 뭔가 이상해요. 어젯밤에 새벽에 텃밭에 나가서 뭔가 확인하는 걸 봤거든요. 그리고 15년 동안 그 자리를 절대 건드리지 않았던 것도 이상하고요. 순자는 자신이 본 것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다시 방문해서 며느리분과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때까지 평소와 다름없이 지내세요. 형사의 당부에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 2시, 형사가 약속대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여자 형사 한 명과 함께였습니다. 선영은 형사들을 보고 약간 긴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며느리님, 어제에 이어서 몇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형사가 정중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네, 뭐든지 물어보세요. 선영은 차분하게 대답했지만 순자는 며느리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15년 전 그날 밤에 만났다던 친구들 연락처는 찾으셨나요? 형사의 질문에 선영은 잠깐 망설였습니다. 아직 못 찾았어요. 너무 오래된 일이라서 전화번호가 바뀌었을 수도 있고. 선영의 대답에 형사는 무언가 메모를 했습니다. 그럼 친구들 이름이라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직접 찾아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형사의 요청에 선영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이름이요? 김미정이랑 박수진이었던 것 같은데 확실하지 않아요. 선영의 대답은 확신이 없어 보였습니다. 여자 형사가 나서서 물었습니다. 혹시 그날 밤에 다른 곳에 들렀던 기억은 없으신가요? 친구들과 헤어진 후에 말이에요. 아니요. 바로 집으로 왔어요. 선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말씀으로는 새벽 2시에 들어오셨다고 하던데 친구들과 그렇게 늦게까지 만나신 건가요? 형사의 질문이 점점 구체적이 되었습니다. 네, 이야기가 길어져서 선영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날 밤옷에 흙이 묻어 있었다는 증언도 있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형사의 예상치 못한 질문에 선영은 크게 당황했습니다. 흙이요? 아, 그게 길에서 넘어졌어요. 어두워서 잘 안 보였거든요. 선영의 대답은 점점 더 설득력이 없어 보였습니다. 순자는 옆에서 이 대화를 들으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며느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점점 명확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15년 동안 함께 살아온 며느리가 정말로 민수와 관련된 일에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형사는 좀 더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혹시 민수 씨와 그날 밤에 다툰 일은 없으셨나요? 부부싸움이나 가족 간의 갈등 같은 건 말이에요. 아니요. 민수와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선영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습니다. 이 반응에 형사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건가요? 단순한 질문인데 여자 형사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그냥 이상한 의심을 받는 것 같아서. 선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사는 마지막으로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텃밭의 그 자리에 대해서요. 정말로 땅이 안 좋아서 아무것도 심지 않았던 건가요? 네, 그래서. 선영의 대답이 끝나기도 전에 순자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니에요. 그 자리는 원래 땅이 좋았어요. 예전에 민수가 어렸을 때는 그곳에 호박도 잘 자랐고. 순자의 증언에 선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러면 왜 그 자리만 계속 비워두셨던 건가요? 형사의 추궁에 선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잠깐의 침묵 후 형사가 말했습니다. 며느리님, 좀 더 정확한 조사를 위해서 서에 한번 나와주실 수 있을까요? 임의동행이니까 거부하셔도 됩니다. 선영은 한동안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가겠습니다. 형사들과 선영이 떠난 후 순자는 혼자 남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로 며느리가 민수의 죽음과 관련이 있는 것일까요? 15년 동안 함께 살아온 며느리가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을 리가 없다고 믿고 싶었지만 모든 정황들이 선영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도 선영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혼자 간단한 저녁을 먹으며 15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민수가 사라진 그날 밤, 정말로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밤 10시쯤 형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며느리분이 일단 오늘 밤은 서에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내일 오전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순자는 그날 밤 처음으로 혼자 집을 지켰습니다. 15년 만에 찾은 아들의 진실, 그리고 며느리에 대한 의심,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창밖의 텃밭을 바라보며 순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야 민수를 찾았지만 그 진실은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형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부인, 며느리분이 밤새 진술을 했는데요. 15년 전 그날 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댁으로 찾아가겠습니다. 형사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1시간 후 형사가 도착했습니다. 순자는 마당 의자에 앉아 형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형사는 순자 앞에 앉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부인, 며느리분이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15년 전 그날 밤에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사의 말에 순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민수 씨는 그날 밤 집을 나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집에서 며느리와 심한 다툼이 있었어요. 형사가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다툼이었나요? 순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가 도박으로 큰 빚을 졌대요. 그 빚 때문에 동네 사채업자들이 집까지 찾아오고 있었고, 며느리분은 그 사실을 부인께 알리지 말라고 민수 씨와 약속했었답니다. 형사의 설명을 들으며 순자는 그날 밤 민수의 심각한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사채업자들이 또 찾아왔어요. 민수 씨는 도망칠 생각으로 집을 나가려고 했고 며느리분은 그것을 말렸답니다. 시어머니께 피해가 갈까봐 걱정했던 거죠. 순자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그래서 다툼이 일어난 건가요? 네. 며느리분은 민수 씨를 집 안에 숨겨두고 사채업자들에게는 없다고 거짓말을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민수 씨는 그러면 가족들이 위험해진다며 반대했답니다. 형사는 잠깐 말을 멈추고 순자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계속 말씀해 주세요. 순자가 간신히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그때 우발적으로 밀치는 바람에 민수 씨가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마당의 돌에 부딪혔답니다. 즉사였어요. 형사의 말에 순자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수가 순자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분은 그 순간 너무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대요. 경찰에 신고하면 자신이 살인자가 될 것이고 시어머니에게도 큰 충격을 줄 것 같았답니다. 그래서 일단 시신을 숨기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텃밭에 순자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네. 새벽에 혼자서 텃밭에 묻었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민수 씨가 집을 나갔다고 거짓말을 해온 거죠. 15년 동안 그 비밀을 혼자 감당해왔던 겁니다. 순자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15년 동안 아들을 기다려온 자신의 마음,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죄책감에 시달렸을 며느리의 마음,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순자가 간신히 물었습니다. 유치장에 있습니다. 시체유기죄와 증거인멸죄로 기소될 예정이에요. 하지만 우발적인 사고였고 15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려온 점을 고려하면 형량은 그리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진실을 알게 되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동시에 며느리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부인, 며느리분이 전하고 싶다는 말이 있어요. 형사가 주머니에서 편지 한 통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선영의 글씨로 적힌 편지였습니다. 어머니, 15년 동안 거짓말을 해서 죄송합니다. 매일 밤 민수의 무덤 앞에서 용서를 빌었지만 용기가 없어서 진실을 말하지 못했어요. 정말 사고였어요. 민수를 일부러 해치려던 것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어머니께 너무 큰 상처를 드린 것 같아 미안합니다. 순자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안타까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형사는 조용히 기다리다가 말했습니다. 이제 민수 씨의 장례를 치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검은 마쳤고 시신은 언제든지 인도받으실 수 있어요. 고맙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오후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순자를 찾아왔습니다. 15년 만에 밝혀진 충격적인 진실 때문에 마을 전체가 들썩였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순자를 위로하며 함께 민수의 장례를 치르자고 제안했습니다. 순자 어머, 이제라도 민수를 제대로 보내드려야죠. 이장이 순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웃집 정호도 와서 말했습니다. 선영이도 15년 동안 많이 괴로웠을 거예요. 물론 잘못한 것은 맞지만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었잖아요. 순자는 마을 사람들의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분노보다는 슬픔이, 원망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컸습니다. 15년 동안 진실을 숨기고 살아온 선영도 나름대로 고통스러웠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는 혼자 텃밭에 나가 그 자리에 꽃을 놓았습니다. 15년 동안 아들이 누워있던 그 자리에 말이죠. 민수야, 이제야 엄마가 널 찾았구나. 미안하다. 15년 동안 모르고 지내서. 순자는 꽃을 내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와 꽃잎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민수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이제야 아들을 제대로 보낼 수 있게 되었다는 안도감과 함께 1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품었던 그리움을 조금씩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민수의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15년 만에 제대로 된 장례를 치를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순자는 아들의 영정 앞에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쏟아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늦었지. 15년 동안 어디 갔나 찾았는데 내가 이렇게 가까이 있었구나. 순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어딘가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순자는 선영을 면회하러 갔습니다. 유치장에서 만난 선영은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선영의 첫 마디였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선영아. 순자는 한참 동안 며느리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분노할 수도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했습니다. 15년 동안 정말 힘들었겠구나. 순자의 예상치 못한 말에 선영은 눈물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로 민수를 해치려던 게 아니었어요. 그냥 사채업자들한테서 보호하려고. 선영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알고 있다. 경찰한테 다 들었어.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왜 그때 나한테 말하지 않았냐? 15년 동안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니, 순자의 목소리에는 원망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많았습니다. 무서웠어요. 어머니께서 저를 원망하실까봐. 그리고 제가 감옥에 가면 어머니 혼자 남게 될까봐. 선영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순자는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선영의 마음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20살밖에 안 된 며느리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을 것입니다. 그래도 진실을 숨기고 산 15년은 너무 길었다. 순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맞아요. 매일 밤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민수한테 미안하고 어머니한테도 미안하고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서. 선영의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이제라도 말해줘서 고맙다. 순자는 유리창에 손을 대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용서해 주실 수 있나요? 선영이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순자는 한참 동안 생각했습니다. 용서라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15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린 선영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너도 많이 괴로웠을 거라는 건 안다. 순자의 말에 선영은 더욱 울먹였습니다. 재판 결과가 나온 것은 한 달 후였습니다. 선영은 우발적 사고와 시체유기죄로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15년 동안의 자수 없는 도피와 증거인멸을 고려해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순자는 다시 선영을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형이 확정된 후였습니다. 3년이라 길지 않은 시간이네. 순자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는 괜찮아요. 당연한 대가라고 생각해요. 선영은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나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3년 후에도 건강할지 모르겠다. 순자의 말에 선영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나오면 더 잘해드릴게요. 지난 15년 동안 못다 한 효도를 다 해드릴게요. 선영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자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15년 동안 함께 살면서도 이렇게 진솔한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선영아, 내가 나오면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이번에는 서로 숨기지 말고. 순자의 말에 선영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정말로 괜찮으세요? 저를 받아주실 수 있으세요? 선영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가족이잖니. 순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15년 만에 처음으로 짓는 진짜 미소였습니다. 면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텃밭을 바라봤습니다. 민수가 묻혀있던 그 자리는 이제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도와주어서 새로 고른 흙을 깔아놓았습니다. 순자는 그 자리에 꽃씨를 심기로 결심했습니다. 민수가 좋아했던 해바라기 씨를 말이죠. 앞으로 그 자리에서는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날 것입니다. 그날 저녁, 순자는 민수의 사진 앞에 앉아 이야기했습니다. 민수야, 선영이가 3년 후에 나온다. 엄마가 용서해 줄게. 선영이도 많이 힘들었을 거야. 너도 하늘에서 선영이를 용서해 줘. 순자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보였습니다. 길고 어두웠던 15년의 시간이 마침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 편히 잠들 수 있는 밤이었습니다. 꿈속에서 민수가 나타나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이해하고 용서한다는 듯이 말이죠. 3년이 흘렀습니다. 순자는 71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건강했습니다. 매일 아침 텃밭에 나가서 민수가 묻혀있던 자리에 심은 해바라기들을 돌렸습니다. 해바라기는 해마다 크고 아름답게 피어나서 마을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오늘은 선영이 출소하는 날이었습니다. 순자는 새벽부터 일어나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했습니다. 며느리를 맞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3년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면회를 갔지만 이렇게 집으로 돌아오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오전 10시, 순자는 마을 버스를 타고 교도소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마을 이장과 정호 할아버지도 함께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모두가 선영의 출소를 환영하고 있었습니다. 교도소 앞에서 기다리던 순자는 철문이 열리며 나오는 선영을 보았습니다. 3년 전보다 더 말라 보였지만 얼굴에는 평온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진정한 참회를 통해 마음의 짐을 덜어낸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선영이 순자를 보고 달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만에 포옹했습니다. 순자는 선영의 어깨가 많이 앙상해진 것을 느꼈습니다. 고생했구나. 이제 집에 가자. 순자의 말에 선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선영은 창밖 풍경을 신기한 듯 바라봤습니다. 3년 동안 보지 못했던 고향의 모습들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찾아왔습니다. 모두들 선영을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살인자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봤던 사람들도 이제는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선영아, 이제 새 출발이다. 과거는 과거고 앞으로만 바라보자. 이장의 격려에 선영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아주셔서 앞으로는 정말 열심히 살겠습니다. 선영의 목소리에는 각오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순자와 선영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3년 동안의 공백이 있었지만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해바라기가 정말 예쁘게 피었네요. 선영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수가 좋아하던 꽃이야. 매년 더 크게 피더라. 순자의 말에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한테 인사드려도 될까요? 선영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순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같이 가자. 순자와 선영은 함께 해바라기 밭으로 향했습니다. 해바라기들이 석양을 받아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민수야, 누나가 늦었지? 정말 미안해. 15년 동안, 아니 18년 동안 미안했어. 이제야 제대로 사과할 수 있게 됐다. 선영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앞으로는 어머니 잘 모시고 너 대신 효도할게. 하늘에서 지켜봐줘. 선영은 해바라기를 바라보며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순자는 옆에서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 선영,
그리고 자신 사이의 모든 상처가 치유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선영이 직접 만든 된장찌개는 15년 전 그 맛 그대로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가게에서 일을 해보려고 해요. 마을 아래 슈퍼마켓에서 일할 사람을 찾는다고 들었거든요. 선영이 앞으로의 계획을 말했습니다. 좋은 생각이다. 일을 하면서 새로 시작해보자. 순자는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혹시 시간이 되면 저랑 함께 민수 묘소에 가주실 수 있나요? 정식으로 성묘를 드리고 싶어요. 선영의 제안에 순자는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일주일 후, 두 사람은 함께 민수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산 중턱에 자리한 조그만 묘소는 순자가 정성스럽게 관리해온 덕분에 깨끗했습니다. 민수야, 엄마랑 선영이가 왔다. 순자가 묘비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선영은 정성스럽게 준비해온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민수가 좋아하던 음식들로 가득한 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민수야, 이제 우리 모두 편안해졌어. 너도 편히 쉬어라. 순자의 말에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왔습니다. 마치 민수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선영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저를 다시 받아주셔서. 이제 그런 말 하지 마라. 우리는 가족이니까. 순자의 대답에 선영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의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선영은 마을 슈퍼마켓에서 일하며 성실하게 살아갔습니다. 순자는 여전히 텃밭을 가꾸며 해바라기를 돌봤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해바라기 밭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고 해바라기들이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렸습니다. 어머니, 행복하세요? 선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제야 마음이 편해졌다. 너는 어떠니? 순자가 되물었습니다. 저도 처음으로 진짜 평안함을 느껴요. 죄책감 없이 살 수 있어서. 선영의 얼굴에는 진정한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해바라기가 바람에 흔들리며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두 사람의 얼굴에도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18년 만에 찾아온 진정한 평화였습니다. 민수는 이제 진정으로 편히 쉴 수 있게 되었고, 순자와 선영도 과거의 짐을 내려놓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일기장을 꺼내 마지막 글을 적었습니다. 오늘로 18년간의 긴 여행이 끝났다. 이제는 남은 시간을 행복하게 살아가야겠다. 민수야, 고마웠다. 창밖에서는 달빛이 해바라기 밭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평온하고 아름다웠습니다.